연산군, 조선 최악의 폭군이 된 진짜 이유. 제일부 슬픈 운명의 서막. 패비윤 씨의 아들. 1. 프롤로그 역사가 기억하는 이름, 연산. 어두운 방 안, 촛불 하나가 일렁이고 연산군 일기 책장이 천천히 넘어간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으나 동시에 가장 비참하게 끌어내려진 인물. 우리는 그를 연산군이라 부릅니다. 세종의 성군 정치를 지나 성종의 태평성대를 이어받은 준비된 국왕. 하지만 그는 재위 12년 만에 조선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균관을 유흥장으로 만들고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수백 명의 피를 뿌린 광기의 화신.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악마였을까요? 아니면 조선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그를 폭군으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 이용이 왜 연산군이라는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비극의 서막을 열어봅니다. 2. 완벽한 아버지, 성종의 그림자.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은 조선의 기틀을 완성한 완벽한 군주였습니다. 경연을 즐겼고 신하들과 소통했으며 성리학적 도덕 정치를 실천했죠. 하지만 아들 이웅에게 성종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자 숨막히는 감시자였습니다. 성종은 세자 이웅에게 엄격한 교육을 강요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강도.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쏟아지는 신하들의 잔소리와 아버지의 싸늘한 시선. 이웅은 영특했지만 정서적으로는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기록하기를 부왕의 목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떨려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회상할 만큼 심각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3. 사라진 어머니, 금기된 이름 윤씨. 하지만 이웅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어둠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부재입니다. 그가 겨우 4살 때 어머니 패비윤 씨는 궁에서 쫓겨났고 7살 때는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실의 법도는 냉혹했습니다. 죄인의 아들이 왕이 될 수는 없었기에 성종은 이웅을 정현왕 후자순 대비의 아들로 입적시켰고 궁궐 내에서 패비윤 씨의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어린 이웅은 문득문득 궁금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어디에 계신 걸까? 하지만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의 수군거림, 신하들의 의미심장한 눈빛.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결핍은 훗날 광기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됩니다. 4. 왕위에 오르다. 그리고 시작된 기싸움. 1494년 성종이 승하하고 마침내 이웅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나이 19. 겉으로 보기엔 당당한 국왕의 탄생이었지만 조정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조선의 신하들, 특히 대간사 헌부, 사간원이라 불리는 언관들은 왕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전하, 성종 대왕께서는 이러하셨습니다. 전하,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즉위 초반 연산군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의문이 솟구쳤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나인가 아니면 저 신하들인가? 신하들이 왕권을 제약하려 할 때마다 연산군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성종처럼 인자한 왕이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군사, 즉 신하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왕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자신을 옥죄는 성리학적 명분을 깨부수기로 결심합니다. 5. 폭풍전야 싹 트는 반항심. 사냥터에서 말을 달리는 연산군, 뒤에서 수군거리는 신하들.
연산군은 공부보다는 사냥을 즐겼고 엄격한 예법보다는 화려한 연회를 좋아했습니다. 신하들이 이를 비판할 때마다 연산군은 교묘하게 반박했습니다. 내가 즐거워야 백성도 즐거운 것 아니냐? 이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이 만든 도덕적 족쇄를 하나씩 풀어 헤치는 과정이었습니다. 억눌렸던 유년 시절의 보상심리와 강력한 왕권에 대한 집착이 뒤섞이며 조선의 평화로운 아침은 서서히 핏빛 노을로 물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화 예고. 사초 속에 숨겨진 독리, 조선 최초의 사화가 시작된다. 연산군의 칼날이 살인파의 목을 겨누는 순간 무오사화의 전말이 공개됩니다. 제2부 억눌린 분노의 폭발. 무오사화 1. 설원 왕의 인내심이 바닥나다. 왕위에 오른 지 4년. 연산군 이융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심지어 사냥을 나가는 순간까지도 신하들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성종대왕께서는 이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산군에게 신하들은 충신이 아니라 자신을 가두는 창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들의 입을 막지 않으면 나는 평생 꼭두각시 왕으로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때 연산군의 손에 날카로운 칼자루를 쥐어준 사건이 터집니다. 조선 최초의 사화, 무오사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초 속에 숨겨진 독리 조의제문. 1498년 7월 실록을 편찬하던 중 한 편의 글이 문제가 됩니다. 김일손이라는 신하가 스승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사초 역사 기록에 실은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 글은 겉으로는 옛날 초나라 의제를 조문하는 내용이었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바로 세조. 연산군의 증조 할아버지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연산군에게 이것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왕실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곧 반역이었으니까요. 연산군은 차갑게 웃으며 명령합니다. 이 글을 쓴 자와 실은 자, 그리고 그 무리를 모조리 잡아들여라. 3. 선비들의 피로 물든 대궐마당. 연산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살인파 선비들을 몰아세웠습니다. 단순히 죄를 묻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이 자신에게 가르치려 들었던 도덕과 성리학이 얼마나 무력한지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미 죽은 김종직은 무덤에서 꺼내져 목이 잘리는 부관참시를 당했고 김일손을 비롯한 수많은 선비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대궐마당은 비명과 피비린내로 가득 찼습니다. 대신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연산군은 그들의 겁에 질린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왕의 권력을 느꼈습니다. 4. 승리의 맛, 그리고 변해가는 눈빛. 무오사화 이후 조정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감히 왕의 사냥을 말리거나 왕의 일상을 간섭하는 신하가 사라졌습니다. 연산군은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자신을 견제할 세력이 사라지자 연산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광기가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신하들을 파트너가 아닌 자신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노예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5. 다음 비극의 씨앗. 무오사화로 신하들의 입을 막는 데 성공한 연산군.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 남은 응어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는 왜 죽어야 했는가? 신권을 제압한 연산군의 칼날은 이제 자신의 가족사, 즉 어머니 패비윤 씨의 비극을 향해 돌아갑니다.
그것은 무오사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화 예고.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이 전해지던 날, 연산군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복수극, 갑자사화 제3부에서 이어집니다. 제3부 피의 복수극 갑자사화와 패비윤씨 1. 서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1504년 무오사화로 신하들의 입을 막은 지 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라는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입에 올리지 못했던 금기, 패비윤씨의 죽음. 하지만 간신 임사홍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이 위험한 상자를 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연산군에게 패비윤씨가 사약을 받던 날의 비극적인 전말과 그녀가 피를 흘리며 남긴 적삼 이야기를 은밀히 전합니다.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의 피가 묻은 적삼을 전해받은 순간 연산군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저들의 손에 죽었단 말인가? 내 아버지가 허락하고 저 신하들이 몰아세워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결핍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연산군은 더 이상 법과 도리를 따지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복수를 위해 태어난 악귀와 같았습니다. 대궐 안에는 전례 없는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3. 광기의 밤 후궁들과 할머니. 번쩍이는 칼날, 비명을 지르는 여인들, 차가운 표정의 연산군. 복수의 시작은 잔인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를 모함했던 성종의 후궁, 엄귀인과 정귀인을 대궐뜰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아들들, 즉 자신의 이복동생들에게 직접 어머니들을 치게 하는 반인륜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꾸짖던 할머니 인수대비를 찾아가 머리로 들이받으며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조선을 지탱하던 효와 예라는 가치가 연산군의 칼날 아래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4. 갑자사와 죽은 자조차 피하지 못한 칼날. 무덤이 파헤쳐지는 장면, 잘려나가는 목들. 연산군의 복수는 산 사람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패비윤씨의 죽음에 찬성했던 수많은 신하,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까지도 무덤에서 꺼내져 목이 잘리는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한때 조정을 호령하던 원로 대신들부터 젊은 선비들까지 수백 명이 죽거나 유배를 떠났습니다. 한양 도성 전체가 통곡 소리로 가득 찼지만 연산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안식을 찾은 듯 기괴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조정에는 그를 말릴 수 있는 사람도 그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명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5. 괴물이 된 왕. 갑자사화를 통해 연산군은 절대 권력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잃어버린 채 오직 파괴와 쾌락만을 쫓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한다. 이 나라는 오직 나만의 것이다. 어머니의 복수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연산군의 진짜 광기. 그 광기는 이제 조선의 산천을 유흥과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화 예고. 사라진 선비들의 자리에 채워진 1000명의 미녀들. 흥청망청의 유래가 된 연산군의 기괴한 연회와 무너져가는 민생. 제4부에서 그 타락의 끝을 확인하세요. 제4부 쾌락에 잠긴 왕궁 채홍사와 흥청. 1. 서론 신하들의 입을 막다 신원패. 목에 나무판을 걸고 고개를 숙인 신하들의 모습. 두 번의 피비린내 나는 사화 이후 조선의 조정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은 한술 더 떠 신하들의 목에 신원패라는 나무판을 걸게 했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말 그대로 입을 닥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었고 비판은 반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산군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선 전체를 자신의 거대한 놀이터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미녀를 사냥하다 채홍사. 울음바다가 된 마을, 끌려가는 여인들과 붉은 깃발을 든 관리들. 연산군의 광기는 유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전국의 미녀들을 강제로 궁궐로 불러들이기 위해 채홍사라는 직책을 만들어 파견했습니다. 양반집 교수부터 평민의 딸까지 예쁘다는 소문만 들리면 무조건 끌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팔도는 통곡의 땅이 되었습니다. 딸을 뺏기지 않으려 서둘러 혼인을 시키거나 얼굴에 흉터를 내는 비극이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에게 백성의 눈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눈을 즐겁게 할 아름다운 재물들만이 중요했습니다. 3. 흥청망청의 유래. 술잔이 넘치고 춤판이 벌어진 화려한 연회장. 그렇게 모여든 여인들이 무려 1000명에 달했습니다. 연산군은 이들을 맑은 것을 일으킨다는 뜻의 흥청이라 불렀습니다. 왕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들과 어울려 흥청대며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흥청들과 놀아나다 망하겠구나. 여기서 바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나라의 살림은 파탄이 났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지만 궁궐 안에서는 매일같이 사내진미와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4. 성균관과 원각사가 기생집으로. 선비들의 공부방에 술병이 나뒹굴고 절마당에 기생들이 춤추는 모습. 연산군의 기행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과 신성한 사찰인 원각사를 기생들의 숙소와 연회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리학적 가치를 수호하던 공간들이 하룻밤 사이에 유흥가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는 사냥을 즐기기 위해 민가 수천 채를 허물고 넓은 사냥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왕이 머무는 곳은 곧 법이었고 왕의 즐거움은 곧 국법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이제 스스로를 신의 반열에 올린 채 지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전능감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5. 파멸의 그림자. 화려한 연회 뒤편에서 칼을 가는 병사들의 실루엣. 하지만 화려한 불꽃일수록 끝은 차가운 법입니다. 연산군이 쾌락에 취해 비틀거리는 동안 궐 밖에서는 조용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나라가 망한다. 공포에 질려 숨죽였던 신하들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의 절대 왕권이 가장 높이 치솟았던 순간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를 끌어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화 예고. 단 하루 만에 뒤바뀐 운명. 술잔을 던지고 칼을 든 신하들, 그리고 연산군의 쓸쓸한 유백일. 시리즈의 마지막, 제오부 중종 반정과 최후에서 확인하세요. 제오부 무너진 왕좌 중종 반정과 쓸쓸한 최후. 낮고 웅장한 북소리, 폭풍 전야의 긴장감 넘치는 선율. 1. 서론 임계점에 도달한 분노. 비 내리는 밤, 은밀하게 모여 속삭이는 신하들의 실루엣. 1506년 9월, 조선의 하늘은 심상치 않은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이제 왕실 종친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백성들은 왕의 이름을 저주하며 벽서를 붙였습니다. 이대로는 나라의 씨가 마르겠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공포에 질려 숨죽였던 신하들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들은 연산군의 이복동생인 진성대군을 추대하기로 결심합니다. 역사는 이것을 중종반정이라 기록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뒤바뀐 주인. 횃불을 들고 궁궐로 진격하는 군사들, 당황하며 도망치는 내관들. 9월 2일 밤 한양 도성은 횃불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반정군은 순식간에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연산군은 그 시각에도 연회에 취해 세상이 뒤바뀌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연산군이 마주한 것은 충성스러운 호위 무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칼끝을 겨눈 신하들이었습니다. 전하, 이제 내려오셔야겠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폭군의 위엄은 단 하룻밤 만에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연산군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꿈꿨던 남자의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3. 강화도 유백일, 꺾여버린 날개. 화려한 골룡포 대신 거친 옷을 입고 소달구지에 실려가는 연산군. 연산군은 강화도 옆 교동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000명의 미녀와 호화로운 음식을 즐기던 왕이 이제는 가시울타리에 갇힌 죄인의 몸이 되었습니다. 길가에 모여든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졌습니다. 연산군은 그제야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백성들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요. 그는 좁은 방 안에 갇혀 바다 건너 한양 땅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4. 고독한 죽음과 마지막 유언.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연산군, 흩날리는 낙엽. 유배 생활은 길지 않았습니다. 화병과 전염병이 겹치면서 연산군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유배된 지 불과 2달 만인 1506년 11월, 30살의 젊은 나이로 그는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죽기 직전 곁을 지키던 이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중전이 보고 싶구나. 수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쾌락을 쫓았던 폭군이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찾은 것은 결국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었던 아내, 거창 군부인 신씨였습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인간의 마지막 인간적인 고백이었습니다. 5. 에필로그. 연산군이 남긴 교훈. 연산군은 왜 폭군이 되었을까요? 어머니를 잃은 지독한 결핍, 신하들과의 숨막히는 권력 다툼, 그리고 절제되지 않은 절대 권력. 이 모든 것이 뒤엉켜 한 인간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역사는 그를 연산군이라 부르며 경계합니다. 하지만 그 비극적인 생애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권력의 허무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조선 최악의 폭군, 그 뒤에 숨겨진 인간 이용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연산군, 조선 최악의 폭군이 된 진짜 이유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인간의 결핍과 비극이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의 광기 뒤에 숨겨진 쓸쓸한 최후를 보며 권력의 무게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영상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고 알찬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으로 준비 중인 임진왜란 시리즈 영조와 사도세자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역사와 함께하는 뜻깊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